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여행은 길 위에 서며 시작된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삶의 길이지만 이방인이 그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세상의 모든 길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리는 법이다. 어떤 여행은 아예 길 밖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린 그런 여행을 탐험과 도전이라 부른다. 히말라야 드랑마르포리,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산을 향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14인의 비전 원정대. 그 미지의 길 끝에서 만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난 3월 31일 김해국제공항에서 14인의 비전 원정대가 장도에 올랐다. 꼬박 8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신들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지구촌 산악인들에겐 성지와 같은 곳이며 히말라야를 향한 기대와 흥분으로 늘 활기가 넘친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러분들 동생 같기도 한데 이 친구도 굉장히 스트롱 셀파랍니다. 셀파입니다. 브라 셀파. 최종 목적지인 드랑마르포리까지 대원들을 안내할 세르파들. 네팔 산악연맹 회장은 티베트의 전통 스카프인 카타를 둘러주며 한국 원정대 행운을 기원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The base Thangmatpuri expedition. Thangmatpuri is one of the unclimbed peak in Nepal, and I wish for the grand success of this expedition. 히말라야의 봉우리 수는 총 326개. 그중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산은 103군데로 파악된다. 이번에 한국의 비전 원정대가 도전할 드랑마르포리 역시 그 103개 미등정봉 중 하나다. 자, 지금 오늘은 만약 등정에 성공한다면 드랑마르포리의 세계 최초의 코리안 루트가 개척되는 것. 그러나 아무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15시 41분. 이번 등정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높았다. Please don't live telecast from the mountain. You have the right to telecast from the mountain. So if any information, please give to us first, and then after another. We will enjoy from the climbing. 해발 6,185m.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미지의 봉우리. No information. Climbing route making mountains. 그 첫 도전장에 서명을 하는 원정대. 히말라야 드랑마르포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정말 허가사랍니다. 예, 네팔 관광성에서 드랑마르포리봉이 세계 초등이란 걸 인정해 줬습니다. 예, 허가증도 받았고 이제 건강하게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팔을 방문한 배낭여행족과 산악인들이라면 누구든 꼭 한번 들르는 곳. 바로 타멜 거리다. 특히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은 대개 이 거리에서 주요 장비를 구한다. 네팔의 다른 거리에 비해 다소 저렴하기도 하고 이만큼 다양한 장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도 드물기 때문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야 많지만 아무거나 함부로 고를 수는 없다. 이 장비 하나하나가 대원들에겐 극한의 환경과 맞서 싸울 무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끓이는 라면하고 같은 시간
숙소에선 이번 등반에 동행할 네팔인 요리사와 함께 원정대 식량 점검이 한창이다. 요거 안 끓여 먹는 거, 요거 저 물 넣는 거, 요거 두 개 합쳐서 62개. 62개. 75kg 찼어. 75kg. 5kg 찼어. 한국인 등반대원 14명에 네팔인 쉐르파와 포터까지 합하면 원정대 식구는 모두 70명에 달한다. 일단 산에 들어서면 달리 식량을 조달할 방도가 없으니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원정대가 챙겨야 할 짐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눈과 얼음과 바위 뿌린 그곳에서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희박해지는 공기로 버텨야 하는 만큼 장비 하나하나가 생명 유지 장치인 것이다. 한국에서 공수해 올 수 없는 신선한 채소는 인근 타멜 시장에서 구입한다. 이것으로 히말라야에 가져갈 장비와 식량은 모두 마련됐다. 빨리 쉬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못돼. 요거는 알아서 정리해. 네팔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힌두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다. 인구수보다 훨씬 많다는 힌두의 신들. 거기에 인접 국가에서 흘러들어온 다민종 다문화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축제가 이어진다. 힌두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4월 초순이면 카트만두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과 외국인, 거기에 수많은 힌두 신들까지 어우러져 세계에서 가장 왁자지껄한 축제의 도시가 된다. 카트만두는 신들의 계곡이며 순례자들의 성지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 보드나트 사원에는 언제나 간절한 소망들이 모인다. 한국의 원정대원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돌리며 신에게 소원을 전했다. 다시 카트만두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무사 등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산을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일 뿐이다. 잠시 산과 하나가 되는 영광의 순간을 위해 마음을 모아본다. 다음 날 아침, 사흘간의 카트만두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히말라야를 향해 떠날 시간이다. 가방 하나라도 빠뜨렸다간 일정 전체가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장비와 식량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장도에 오르는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져본다. 등반이 시작되면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고칼로리의 고열량 식품을 식량 담당인 제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원정대 막내로서 이번 등반을 즐기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카트만두를 떠나는 길. 대원들이 탑승한 버스 안에는 왠지 묵직한 긴장감이 흐른다. 들뜬 마음에 화이팅이라도 외칠 만한데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 약 20일 뒤 과연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일행을 태운 버스는 북쪽을 향해 달린다. 이번 등정의 목적지인 드랑마르포리는 카트만두 북쪽 네팔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랑탕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차를 타고 크고 작은 마을 몇 군데를 거쳐 히말라야 등정 코스의 입구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지만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고산 지역. 점점 차창 밖엔 아찔한 풍경이 이어지고 도로는 갈수록 좁고 거칠어진다. 산허리를 끼고 좁게 이어진 비포장 도로. 그 옆으로 보이는 것이 히말라야의 진주라 불리는 랑탕의 계곡이다. 네팔 최고의 절경조차 맘 편히 구경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같이 버스에 탄 네팔인 세르파들의 표정은 평화롭기만 하다. 아주 질렸어. 그렇게 계곡의 깊이에 놀라고 저 멀리 살짝 얼굴을 내민 히말라야에 넋을 놓고 있을 때 기어코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포터들을 태우고 앞서가던 버스. 좁은 길에서 마을버스를 추월하려다 움푹 파인 곳에 빠진 바퀴가 연신 헛돌기만 하는 것이다. 첩첩산중에 견인차를 부를 수도 없고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 당황한 한국인 원정대와는 달리 네팔인 승객들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즉각 조치에 나선다. 게다가 버스에는 이런 사고에 늘 대비하고 있었다는 듯 튼튼하고 긴 밧줄까지 구비돼 있었다. 단단히 버스에 밧줄을 묶고 모든 버스의 승객들이 힘을 합쳐 당기기 시작한다. 관광객과 고산마을 주민, 한국인과 네팔인이 한데 어울려 힘을 모은 버스 구출 작전. 네팔어에 한국어가 뒤섞인 구호가 계곡을 쩌렁쩌렁 울리더니 드디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누구의 사정이든 내일처럼 힘을 합치는 마음. 이것이 이 히말라야의 험한 산골에서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지금은 주로 트레킹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길이 됐지만 이곳에 처음 길을 낸 사람들은 고산 지역에 사는 티베트족과 순례자들이었다. 그 유서 깊은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랑탕 국립공원 입구.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모든 여행객들은 소정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랑탕에 들어설 수 있다. 마침 검문소를 지키는 네팔 군인을 만났다. 2015년 10월에 대한민국 문경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군인한테 부축 최고지. 머나먼 대한민국에 경북 문경에서 보내는 초대에 건장한 네팔 군인도 반갑게 화답한다. 다시 한참을 달려 카투만두를 떠난 지 꼬박 10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샤브로베이시, 전 세계 트레킹족의 꿈인 랑탕 계곡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다. 드랑마르포리 원정대도 이곳부터는 차가 아닌 산행으로 이동해야 한다. 트레킹 시작 지점부터는 짐을 옮겨줄 포터들에게 등산화와 모자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인 셈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포터들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드디어 드랑마르포리를 향한 산행이 시작되는 날. 원정 대원들의 대열에 앞서 포터들이 먼저 출발한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행 카라반이 잘 돼야 여러분이 그 몸 적응이 잘 되고 등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히말라야처럼 큰 산에 오르는 등반은 대개 2번의 카라반, 즉 도보를 하게 된다. 자동차에서 내려 베이스 캠프까지 걷는 것을 상행 카라반이라 부르고 등정 후 베이스 캠프에서 자동차를 타는 지점까지 걷는 것을 하행 카라반이라 부른다.
물론 샤브로베이시에서 베이스 캠프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다. 오늘 카라반의 목표는 림체에 있는 산장. 고도로만 따져도 무려 해발 800m 이상을 올라가야 한다.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 걷는 길에 천상의 계곡이라 불리는 랑탕만의 절경이 이어진다는 것. 계곡을 따라서 걷는 거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수천 년 동안 티베트족이 나무를 하거나 농경지를 오가며 다져온 랑탕의 산길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둘레길처럼 여행객을 위한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어느덧 점심시간. 산행 중이라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비스켓이나 초코바 등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원정대. 현지인 세르파와 포터들은 원정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아예 노촌 주방을 차렸다. 워낙 깊은 산골에 살아온 이들이라 먼 길에 나서면 어디서든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는 것 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다시 시작된 산행. 계곡의 풍경을 즐기며 저마다 미소를 감추지 않았던 오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호흡과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탓이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해가 지기 전 오늘 머물 숙소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꼬박 한나절 동안 랑탕 계곡을 거슬러 올라간 끝에 원정대는 이날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걱정과는 달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 해발 2420m에 위치한 림체의 한 산장. 짐을 벗어놓고 여독을 푸는 사이 현지인 요리사가 어느새 따뜻하고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14명의 대원 중 상당수는 이전에 히말라야 등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산악인들이다. 당연히 그들에겐 해발 2000m 이상에서 먹는 첫 번째 식사이기도 하다. 맛있다. 아, 입맛 쫙쫙 당기나. 이튿날 다시 산행이 시작됐다. 전날 오후 무척 피곤한 기색을 보였던 대원들. 다행히 모두 기운을 회복한 모양이다. 해발 2695m, 백두산 정상에 맞먹는 높이지만 히말라야에서 이 정도는 본격적인 고지 적응을 위한 연습 구간에 불과하다. 오늘 하루 원정대는 림체에서 고라타벨라까지 550m 정도의 고도를 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해발 3008m 위의 평지. 그곳에서 일행을 처음 맞이한 것은 오래된 기도의 바람이었다. 이 티베트 사람들, 네팔 사람들, 다망족들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저 신에게 전달하는 룽다라는 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이렇게 바로 서가 있는 거는 타르초입니다. 타르초. 5색, 청색, 흰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맨 밑에 노란색은 땅, 녹색은 강, 빨간색은 불, 흰색은 구름이요, 청색은 하늘입니다. 이 땅에 티베트 불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히말라야 사람들의 소망을 전했다는 룽다.
계곡을 통과하는 바람 속에서 신과 만나는 곳. 누구나 모든 의지와 자만을 내려놓고 대자연 앞에 겸손한 생명체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다. 높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힘도 없어지고 머리도 띵해지고 다리가 한 발 한 발 떼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온몸을 조여오는 고산 증세와 싸우며 원정대는 드디어 랑탕 마을에 들어선다. 해발 3,400m. Thank you very much.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기온부터 다르다. 원정대는 세르파와 포터들에게도 방한용 점포와 모자 등을 지급했다. 하늘과 맞닿은 마을 랑탕. 이제부터 진짜 신들의 땅에 들어서야 한다. 다음 날, 인간의 마을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아침이다. 나귀의 등짐을 챙기는 포터들의 얼굴에도 이제와는 다른 긴장이 흐른다. 그래도 할 건 다 하네, 이 동네에서도. 해발 3,000m가 훌쩍 넘는 고지에서 마을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랑탕 사람들. 적잖은 이방인에겐 척박하고 가난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랑탕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루하루를 신이 부여한 축복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그 경건한 믿음은 염소를 치기 위해 쌓은 낮은 돌담에도 오롯이 새겨져 있다. 이 속에는 수많은 경전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8만 대정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 척박하게 살아가는 티베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온 걸 침략을 받아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이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네팔은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이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티베트 불교는 이방 종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선 단 한 번도 종교를 이유로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다. 세상의 모든 신앙을 품어내는 히말라야. 그 진정한 평화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아, 길다. 예. 티베트의 불탑, 초르텐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설산. 그 장엄한 봉우리들이 고지의 초원을 병풍처럼 둘러선 풍경은 오직 히말라야의 진주, 랑탕에 들어선 이에게만 허락되는 축복이다. 설산하고 야크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거는 뭐 시간이 멈춰져 있는 느낌이고 히말라야를 오면은 영혼이 맑아진다는 이유를 막 정말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들의 땅은 인간의 안락을 허락치 않는다. 거칠고 가파른 너덜지대. 점점 쉬는 시간이 길고 잦아진다. 낚시가 참 좋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산소 결핍을 호소하는 대원은 없다. 95. 어느 곳을 향해도 세상의 지붕과 마주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목적지인 드랑마르포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랑마르포리, 그 산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도전해 본 적이 없는
히말라야 미답봉. 수억 년 랑탕 히말라야가 감춰온 미지의 산. 예상대로 드랑마르포리를 향한 인류 최초의 원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이기현 대원. 어때? 많이 힘들어? 힘들어. 오늘 우리 이 대원이 아침부터 좀 체력이 좀 급한 대로 옷가지를 이불 삼아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너덜바위를 지나가면서 아마 체력 소모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 우려했던 대로 수치가 낮다. 고산병이다. 두통과 함께 온몸에 극심한 피로감으로 시작되는 고산병. 더 심해진다면 산행을 포기하고 하산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지금 해발 고도가 4,500에서 4,6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이 너덜지대를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서 체력 소모가 많아서 아마 급격하게 좀 이렇게 고소 증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작일 뿐 다음엔 누가 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휴식을 취하는 도중 손님이 찾아왔다. 일본에서 온 산악인 세시와다 씨. 그는 몇 해 전 드랑마르포리 옆을 지난 적이 있다고 했다. This crazy man, no certificate. Yes. Young man, no, without Hotel Ministry Tourism, step say, Yes. unclimbing people. Yes. Maybe no crime. Maybe no crime.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 맞다. 아무도 오르지 않은 피크라면 드랑마르포리, 골든바, 펜탄카라포리. 그 산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오른 적이 없다는 게 더 확실해졌다. 설계했던 계획하고 좀 생긴 게 똑같잖아. 지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국내에서 계획했던 거하고 집행 행태가 동일하나. 고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았던 원정대의 분위기가 다시 들뜨기 시작한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드랑마르포리는 틀림없이 저 산들 너머 어디선가 인간과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미지의 산으로부터 기운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나는 원정대. 샤브로베이시를 떠나 산행을 시작한 지 언 5일째. 김태훈 대장 베이스캠프 입성을 환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드디어 14인의 비전 원정대가 드랑마르포리를 향한 최초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올레길 같은 트레킹 코스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산을 오르는 등정이 시작된다. 베이스 캠프 입성 후 첫 식사. 모두 무사히 이곳까지 도착한 노고를 치하하며 단장과 대장이 직접 배식에 나선다. 밥 조금, 다음은 많이. 조촐하지만 모두의 몸과 마음의 응원을 보내기엔 충분한 만찬이다. 그날 밤 베이스 캠프의 지휘본부 텐트. 비전 원정대와 세르파들이 모였다. 골든바. 드랑마르포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고 갔는데 이 산을 보고 갔는 거야. This mountain. 본격적인 공략을 위해 드랑마르포리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 그리고 전진 캠프의 위치를 의논하는 회의다. 베이스 캠프 이틀째. 한국인 원정대원과 네팔인 세르파들이 캠프 주변에서 돌을 나르고 있다. 정성껏 골라온 돌을 차곡차곡 쌓는 것은 바로 라마제를 위한 제단이다. 이윽고 모든 대원과 일행이 제단 앞에 모이고
원정대 무사 등정을 기원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라마승들이 직접 제단을 꾸미고 라마제를 진행한다. 사람들은 흔히 히말라야를 신들의 땅이라 부른다. 신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땅. 더구나 단 한 번도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원정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다. 청명한 히말라야의 하늘 아래로 라마의 독경 소리가 퍼져간다. 제단과 주변에 쌀과 밀가루를 뿌리는 것은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의식이다. 대원들의 얼굴에 곡식 가루를 묻히며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제단 앞에 앉은 모두는 하나의 소원을 빌며 손을 모았다. 드랑마르 포리의 정상에 함께 오를 그 짧은 순간을 허락해달라는 소원이다. 하루하루 정상을 향하는 그 마음에 오늘 라마제를 지냈습니다. 예, 대원들 간절히 신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신이 허락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대원들은 귀중한 간식을 한데 모아 케이크를 만들고 조촐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다. 우리 김상식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김상식 대원 와이프한테 원정 오기 전에 부탁을 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항상 옆에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자리에 우리 신랑이 있어줘서 고맙고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생애 가장 높은 곳에서 맞는 생일.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그래서일까? 당사자뿐 아니라 편지를 읽고 듣는 모든 대원이 알 수 없는 감정에 촉촉히 젖는다. 기원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하늘 같은 서방이라고 이렇게 내조해 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갑자기 찡하네. 하여튼 돌아와서 내가 정말 잘할게. 사고는 몇 년 있다 또 한번 칠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수 사랑해. 하트. 모처럼 하늘이 맑다. 오늘 비전 원정대는 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베이스 캠프를 나선다. 목표는 캠프 1 구축. 마침내 드랑마르 포리 등정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고소 적응에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컨디션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이지의 세계를 떠나는 그 바로 앞전에 이렇게 있는 제가 좀 설레임 반면 그리고 또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드디어 드랑마르 포리 정상을 하여 출격합니다. 하여튼 며칠 동안 날씨가 안 좋아갖고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오늘 대원들 건강 상태도 좋고 기분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출발. 드랑마르 포리를 마음에 담은 순간부터 감수해야 할 것은 많았다. 등정에 성공한 경험은커녕 실패한 사람의 교훈조차 구할 수 없는 미등정봉. 아직 그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드랑마르 포리.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자들이 늘 그랬듯 14인의 비전 원정대 역시 스스로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다. 눈과 얼음지대를 통과하니 이번엔 가파른 너덜 비탈이다. 자칫하면 바위들이 연쇄적으로 굴러 큰 산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
한 사람씩 선발대가 루트를 확인한 후 나머지 대원들도 조심스레 절벽을 타고 내려간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이 허락된 것도 잠시. 이번엔 강력한 눈보라가 길을 막아선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모두 어둠 속으로 낙오될 위기. 가까스로 캠프원 구축 지점에 도착한 원정대. 오, 맛있다. 우리 마누라 이거 보면 또 한마디 할 거야. 안 오겠나? 아니야. 따뜻한 국밥과 함께 긴장과 추위를 녹이며 캠프원에서의 첫 밤을 맞는다. 캠프원 구축 이틀째. 넉넉한 식량을 비축한 베이스 캠프와 달리 전진 캠프는 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드랑마르 포리. 그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다음 전진 캠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캠프는 정상을 향한 마지막 하이 캠프가 될 것이다. 마지막 캠프가 설치되면 내일 서미트 할 거니까 어쨌든 목표가 주어졌으니까 힘을 내야죠. 원정대의 위치는 이미 해발 5,000m를 넘어섰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다리는 천근만근이다. 더구나 아무런 정보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라 체력 소모는 더욱 심하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듯 산을 오른 지 꼬박 3시간. 가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버섯 적응 문제로 참 힘들게 고생을 좀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든 생각밖에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원정대는 해발 5,100m 지점에 최종 전진 기지인 하이캠프를 설치한다. 그런데 텐트 설치를 마무리할 때쯤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이캠프 설치에 대한 히말라야의 응답은 폭설이었다.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높이 쌓인 눈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드랑마르 포리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서는 2명의 정찰대. 그런데 무릎까지 쌓인 눈 때문에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이 무겁다 못해 위태롭기까지 하다. 과연 정찰대는 드랑마르 포리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날씨가 이내 흐려지더니 눈사태를 쏟아내며 으름장을 놓는 히말라야. 이들의 원정을 거부하는 것일까? 모두가 초조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그 누구보다 지친 모습으로 정찰대가 돌아왔다. 정상 왔다. 날씨가 왜 이러? 아무런 정보도 없이 GPS와 지도에만 의존해 찾아 나선 길. 모두의 걱정처럼 결과는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루트파인이 나섰는데 오늘도 역시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네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못 가고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파인딩하고 왔습니다. 지금. 정찰대도 드랑마르 포리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긴급히 소집된 대책회의. 그 자리 있잖아. 그 자리에 호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또 있어. 해발 6,000m가 넘는 드랑마르 포리는 등정 루트를 알고 있다 해도 함부로 도전하기 힘든 상대다. 하물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도전한다는 건 실패를 넘어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기다릴 시간도 없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다 같이 살려고 하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날 밤 눈발이 잦아진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정상 공격을 서두르는 대원들. 장시간 토론 끝에 결국 원정대원 모두가 드랑마르폴이 정상 등정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전망은 밝지 않다. 확인된 루트도 없고 언제 다시 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 정 이리 있어, 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 대원 무사하게 또 모두 등정하고 무사하게 이게 캠프 3에 도착하는 게 저 부대장으로서 바람입니다. 무탈하게 멋지게 완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흑 같은 히말라야의 어둠. 그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이 길의 끝에서 드랑마르포리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평지뿐 아니라 절벽까지 온통 깊은 눈 속에 묻혀 한치 앞으로 전진하기도 버거운 상태. 어느새 훤하게 동이 텄지만 원정대는 계획했던 만큼 드랑마르포리에 다가가지 못했다. 점점 멈춰서는 시간이 길어지는 대원들. 그 버거운 사투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산은 다가서기도 전에 눈사태로 경고를 보내고 골짜기와 등성이를 가리지 않고 쌓인 눈은 언제 어디서 천길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크레바스의 지뢰밭을 만들고 말았다. 대원 모두를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갈 수는 없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드랑마르포리 1차 공격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5,700까지 올리는데 너무나 크레파스가 나해를 너무나 크게 지이고 너무 위험 요소가 너무 커 보이기에 오늘은 철수했습니다. 실패의 충격은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밤새 눈밭을 헤치고 다니느라 체력은 고갈돼 버렸고 정상 근처에 접근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대원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식이 없으니까 물거리가 물만 먹어야 돼. 1차 공격 실패로 하이캠프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며 이제 식량 부족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형님은 우리가 지금 밥 제대로 먹는지 지금 4일째 들어가고 오늘은 이 미숫가루 먹고 하루를 떼어야 되고 내일 되면 또 이것도 없어 물맛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럼 형님이 물만 먹고 3일만 살 수 있는 그러면 세상에 물만 먹고 3일 살았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 합니다. 길에 내려갈 수 있는 힘도 없어가 다리 힘도 없어가 여기서 눌러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취해보면 결국은 나오지. 그러니까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는 히말라야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예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맞았지. 거의 안 맞았어요. 우리 일기예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이스하고 연락처리고 그 가능성이나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 근데 그래서 그 베이스하고 얘기하고 무슨 타진을 하는데? 아니 베이스에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뭐 내려가든 다시 해서 기다리든. 시간이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닌 올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올라오면 다시 2차 공격하면 돼. BC 얘기 하이캠프. 지금 한 이틀 뒤에나 이 등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식량에 문제가 없는 거 봐. 우리 식량이 지금 3일 계획하여 플러스 1일 4일 계획하여 내일까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대장 우리가 냉장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기 베이스에서 누가
식량을 올릴 사람도 없고 내 길도 모른다니까. 근데 거기서 못 내려오면은 굶는 거 아니야. 굶고 등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결과적으로는. 그럼 삼두하고 협의하여 그럼 정해 요원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을 받기엔 베이스 캠프와 너무 멀고 지금의 식량으로 도전하기엔 드랑마르포리가 너무 멀다. 베이스 여기는 하이캠프. 아까 베이스의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 했는데 지금 교신이 안 되고 있네. 베이스 여기는 하이캠프. 이따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독자 운영해야죠. 통신마저 두절된 고립무원의 위기. 원정대는 최후의 수단을 감행하기로 했다. 정상 공격조를 2명으로 압축하고 남은 식량을 모두 그 2사람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먹는 사람이나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나 모두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드랑마르포리 2차 공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셈이고 이번에는 2차 공격은 대원들 전원 가는 게 아니고 저하고 경렬대원하고 2명 마지막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 대원들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대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등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4월 21일 새벽 1시 1차 공격으로부터 꼬박 3일 만에 다시 도전에 나선 2 대원과 3명의 세르파. 모든 식량을 투입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등정이다. 이들마저 물러선다면 비전 원정대의 도전은 실패로 마무리될지도 모른다. 날이 밝고도 등정은 한참이나 계속됐다. 날카로운 석벽을 피해 눈이 얼어 있으리라 기대되는 곳으로 루트를 잡았다. 캠프를 떠난 지 10시간이 훌쩍 넘었을 때 드디어 드랑마르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각도상에는 이상이 없겠는가 이상? 네,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5,700보지 넘은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안전한 지대에 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 로저 수고하고 하여튼 거리 조정해갖고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드디어 정상을 향해 오르는 대원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긴장할 때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눈사태에 대비해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올라야 하는 것이다. 해발 6,100m 돌파.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가슴은 바위를 올려놓은 듯 답답하기만 하다.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던 드랑마르포리는 마치 푸른 하늘을 베어내기라도 할 듯 칼날처럼 날카로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칼날조차 마음만큼 가까워지질 않는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고지. 이제 한 번에 채 3발자국도 걷기 힘들 정도다. 그렇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눈벽과 사투를 벌인 끝에 4월 21일 오후 1시 29분
히말라야 드랑마르포리에 최초로 인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드랑마르 서밋 시시방마 그리고 진장규 부대장이 무전기를 켠다. 4월 21일 현재 네팔 시각으로 13시 29분 드랑마르포리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경렬이 되어 내보다 2m 뒤에 있습니다. 정상 봉우리가 워낙 날카로워서 1m 밑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히말라야 드랑마르포리 세계 최초 등정. 이마다 축하해. 꼬박 20날의 여정 내내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뜨거운 포옹.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비로소 외칠 수 있었던 단 한마디. 성공! 14인의 비전 원정대. 그들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서 인류 등반사의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 인류 최초로 발굴한 드랑마르포리 코리안 비전 루트. 그 길에서 확인한 것은 바로 모든 가능성을 넘어서는 도전과 희망의 소중한